안녕하십니까. 현대사 포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강 작가가 48년도에서 49년도에 이렇게 그 하지 장군이 제주 섬에 30만을 죽이라 했다고 그러는데 하지 장군이 30만을 죽이라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48년도 11월, 12월, 49년도 1월, 2월, 3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죽었는가 그 내용을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덕구가 11월 2일 날 자기 부하 600명을 데렸고 한림면에서 주둔하고 있는 육중대를 공격해서 하루에 중대징이야 21명이 죽고 그러니까 뭐 그냥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난리 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48년도 10월 19일 날 여수에 있는 13대가 반란군이 돼가지고 여수 점령하고 순천 점령하고 그리고 굴에 남을 거쳐서 막 북진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국군 12연대하고 이제 이렇게 굴에서 이제 큰 싸움이 벌어졌죠. 그리고 대구에 있는 6년대가 반란 일으키고 마산에 있는 15연대 천안군 연대장이 반란에 가담하고 광주에 있는 4연대 일부가 이렇게 반란에 가담하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온통 이제 반란군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전복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이 소식이 이제 내들을 통해서 제주 이렇게 폭도단한테도 이제 들리니까 이덕구의 이제 그 폭도들이 막 용기를 내서 대한민국 금방 넘어갔구나. 그러고는 이제 세상에 낮에 또 국군을 공격하고 이제 중문지서를 이제 공격을 하는 거 폭도들이. 그러니까 싹 포위갖고 공격을 하니까 그러니까 11월 5일 새벽 3시에 공격하니까 야 파출소에 있는 이제 경찰들은 얼마 안 되고 폭도들은 그냥 엄청 많고 그리고 이제 본사에다 연락해서 지원을 받으려고 하니까 이미 다 전선이 끊어지고 그리고 길목마다 폭도들이 지키니까 연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중문지서를 딱 포해놓고 거기 면사무소 창고에 가죠. 창고를 다 털어가지고 먹을 것이니 옷이니 식량이니 다 가지고 이제 한라산 저 산으로 저들 먹을 거 겨울 준비하려고 이제 갔죠. 그러니까는 이제 우익들 자육이 아니고 우익들 질만 불을 지르고 막 난리를 폈죠. 그렇게 하고 이제 서귀포 우리가 제주도에서는 제주읍하고 서귀포하고 제일 크죠. 서부 이제 서귀포 경찰서에서는 경찰하고 국군이 대비를 했는데 저쪽 이제 산에서 폭도들이 나니까 경찰하고 이렇게 국군이 그쪽으로 갔어요. 그리고 서귀포 경찰서를 지키는 데는 7명밖에 없어요. 경찰이. 이때 그냥 폭도들이 그냥 포위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는 11월 6일 날 경찰서를 이제 포위했는데 폭도들이 경찰은 공격하지 않고 이제 우익들 집만 막 불을 질렀어요. 자그만치 72채를 불을 질러니까 그냥 서귀포가 날려나 버렸잖아요. 그러고는 이제 구연대 안에서 80명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준비했다가 송효찬 연대장에 의해서 다 잡혀버렸어요. 그리고 경찰 75명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덕구 합쳐서 제주도를 점령하려다가 또 잡혀버리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막 들통나니까 정부에서는 여수 13대에도 이제 계엄령 내리고 진압하기 위해서 그리고 제주도도 48년도 11월 17일 날 계엄령 내렸어요. 계엄령 내리면서 이제 그때부터 계엄령 의해서 산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내려오라. 광고를 하고 안 내려오면 폭도로 간주하겠다. 무조건 그냥 사살하겠다. 뭐냐, 경찰도 많이 죽고,
이렇게 국군도 많이 죽고 14대 반란이 일으켰지. 대구 6년대 반란이 일어났지. 그리고 광주 사연대 일부가 반란이 일으켰지. 그냥 온통 대한민국이 이래 난리 나니까 이거 계엄령을 내려서 수습해야지. 수습하자면 안 되죠. 그러니까 48년도 11월 오고 12월은 제주도만 갖고는 설명하기가 곤란해요. 13대 반란 사건 여수, 대구 6년대 반란 사건, 그리고 광주 사연대 일부 반란 사건, 이 전체적인 것을 봐서 48년도 11월, 12월에 제주도에서 뭔 일이 벌어졌는가, 어째서 그런 계엄령을 날아갖고 그렇게 요라는가, 그걸 파악을 해서 이제 책 쓰든지 소설을 쓰든지 하지, 제주도 아래서만 일어나는 것 갖고는 이게 설명하기가 곤란해요. 그렇게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여수에 이제 계엄령 내리고 제주도에 계엄령 내리고 막 진압하기 시작했죠. 잘못하면 대한민국이 이제 넘어가는데 이제 공산주의에 의해서 빨갱이에 의해서, 그러니까 뭐 잔인하게 이렇게 진압을 해야지 섣불렸다가는 난리 나지요. 그러니까 막 국군들이 이제 막 국군하고 이제 이렇게 유격되고 폭도들고 이제 전투가 벌어진 거죠. 그게 한 7번 정도 돼요. 그래서 현장에서 제가 확인하니까 사살된 사람은 1000명 가까이 되고, 그때 이제 포로로 잡은 사람이 2500명을 군법에 넘겨서 이제 재판받고, 그런 사건이에요. 그런 사건인데, 여기 이제 한강 작가는 요거 이렇게 48년과 49년에 재판도 없이 수감돼 가지고 3만 명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 겨울 3만 명의 사람이 이 섬에서 살해되고 그랬어요. 예, 이렇게. 그런데 정부에서 발표한 것이, 지금 제주 4.3 사건에 의해서 정부에서 발표된 것이 14,000명이에요. 그런데 이제 94년도 이렇게 4.3이 뭐 거의 7년 동안에 이제 진압이 다 되고, 이제 정부에서 발표할 때 54년도 4월 달에 발표될 때 총 죽은 사람을 이제 죽은 사람하고 포로로 잡은 사람하고 그런 사람들 합쳐서 7,000명을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은 7,000명에서 누락되더라도 좀 보태갖고 10,000명, 10,000명에서 누락됐더라도 또 보태서 뭐 4,000명. 그래서 100번인가 이렇게 신청받아서 정부에서 발표한 것이 14,000명으로 해서 보상도 주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3만 명 죽지도 않았는데 3만 명이 죽었다 이렇게 썼어요. 그 겨울 3만 명의 사람이 이 섬에서 살해되고 그랬어요. 3만 명은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런 숫자를 제주 섬에서 많이 이렇게 죽었다 이렇게 썼으면 모르죠. 얼마 죽었는지. 그러는데 숫자를 정확히 쓴 것은, 정확한 근거 없이 쓰는 것은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국군이 아주 그냥 악랄하게 살해한 걸로 독자들이 이제 이해할 수가 있죠. 제주 평화공원 안에 가면은 사료관이 있는데, 사료관도 그냥 히틀러가 유대인 죽인 거,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이 남경에서 20만 죽인 거, 그리고 크메르루즈에서 200만 죽인 거, 그런 것을 사진을 막 붙여놨어요. 그래서 소송을 했죠. 그거 떼어달라고. 그랬더니 그것도 교육적으로 좋다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냥 붙여놨어요. 그거하고 4.3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3만 명 죽이지도 않았는데 그냥 3만 명 죽였다고 그냥 도배를 해놔버렸어요. 그러니까 국군을 그냥 악질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도 3만 명 죽였다 그렇게 하면 전 세계 사람들한테 대한민국 국군은 악질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국가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렇게 참 악질로 이렇게 표현하면은 국가 이렇게 국위가 좀 손상되고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숫자는 정확한 근거에서 하고, 숫자가 정확하지 못할 때는 제주도에서 많이 죽었다 이렇게 쓰면 되는데 3만 명이나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한강 작가를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4.3 보고서
이렇게 이 책을 가지고 정부에서 이 4.3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4.3 보고서에 의해서 정당하다 그러는데, 이 4.3 보고서는 가짜로 써졌어요. 지금 이야기는 48년도 11월 이덕구야 600명 폭도들이 국군 공격에서 하루에 중대장이야 21명이 죽은 내용이 여기 싹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7번에 가까워서 폭도고 국군하고 전투가 벌어졌는데 그것도 싹 빼버리고, 그러니까 계엄령 내린 명분도 여기 싹 빼버려 없어요. 계엄령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도 모르겠다고. 그리고 그냥 계엄령 내리는 후부터 그냥 이렇게 많이 죽였다고 이렇게 써놔버렸어요. 4.3 보고서에. 이걸 넣어야지. 이덕구가 대한민국에 선전포고를 했어요. 이덕구가. 그러면 이덕구가 대한민국에 선전포고일 때는 제주 폭도사령관 이덕구가 48년도 10월 26일 날 대한민국에 선전포고를 했어요. 그 선전포고 내용은 침략자 미제를 이 강토로 쫓겨내기 위하여 매국노 이승만 일당을 반대하기 위해 당신들은 총뿌리를 놈들에게 돌려라. 선전포고를 했다니까. 대한민국을 전복하겠다고. 그러면은 선전포고인 것도 여기다 넣어야 되고, 그리고 이덕구가 국군을 공격한 것도 넣어야 되고, 근데 싹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한강 작가도 이걸 쓸 때 뭐 이렇게 이덕구가 600명이 뭐 이렇게 점심 먹는 국군을 공격해서 이때부터 계엄령 내려지고, 그래서 전투를 해서 뭐 군군도 많이 죽었지만은 이렇게 제주 유격 때도 많이 죽었다. 참 너무나 안타깝다. 그런 식으로 써야지. 이덕구가 국군 죽인 것은 싹 빼버리고, 그리고 이렇게 보고서에 뺀 것 같이 여기도 설명을 없이 이렇게 섬에서 3만 명을 죽였다. 이렇게 하면은 앞에 없고 결론만 가지고 더 부풀려서 쓰면은 독자들이 이거 야, 국군이 너무나도 제주 가서 많이 죽였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보고서가 가짜라는 것을 제가 신문에 광고를 했어요. 이렇게 신문에. 그 광고 내용은 제주 사람들이 제주 4.3 사건은 무장 폭동이 아니고 무장 봉기라. 그리고 그 사람들은 폭도가 아니라 인민군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다. 14,000명은 전부 다 억울하게 죽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보상을 하라. 그래서 9천만 원씩 보상을 하라 그랬는데, 만약에 그렇게 억울하게 죽었다면은, 그리고 이제 폭동이 아니고 내란이라면은, 내가 이렇게 썼어요. 내란이면은 어린 소녀까지 죽인 것이 폭동이 아니고 어째 무장 봉기인가. 제주 4.3 진상보고서에 3.1 발포 사건과 경찰과 서청의 탄압에 항구에서 4.3 폭동을 일으켰다. 그 무장 봉기를 일으켰다 그러는데, 3.1 발포 사건하고 4.3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4월 3일 날 일으킨 것은 50선거를 반대하기 위해서 김달삼이야 400명, 그리고 죽창부대 1000명, 1400명이 12개 지서를 공격해서 세상에 골수 순교 목을 쳤어요. 목을 쳐서 죽이고 불태워서 죽이고, 아무리 경찰이 잘못하더라도 목을 쳐서 죽이면 되겠어요? 그 시체로 불태워서 죽이고. 그리고 문영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문영백의 딸이 문정자가 10살이에요. 10살. 그리고 문숙자가 14살. 그런데 이제 문영백이가 우익이죠. 폭도들이 막 한 100명이 포위해가지고 그냥 들어가서 문영백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문영백이 벌써 담을 넘어서 도망갔어요. 그러는데 이제 그 방에서
자고 있는 숙자 정자를 불러가지고 너 아버지 어디 갔냐? 담 넘어서 도망갔습니다. 담 넘어서 어디로 도망갔는가? 담 넘어서 도망가는 것은 아는데 어디로 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갈 일이지 축창으로 그냥 10살짜리 14살짜리를 찍어서 죽여버렸다니까요. 이 경찰하고 서청에 항거했다면은 그 아버지나 경찰 같으면 모를까 왜 10살짜리 14살짜리를 여자를 더군다나 소녀를 이렇게 죽입니까? 이렇게 잔인하게 죽여버렸어요. 한강 작가면은 이런 것도 좀 써야죠. 폭도들이 그냥 16살짜리 14살짜리를 잔인하게 죽였다. 너무나도 비참하다. 속옷 차림으로 그냥 살려달라고 너무나도 비참하게 죽였다. 그런 것도 써야지. 왜 국군이 지나보다가 죽은 사람만 쓰고 폭도들이 우익을 죽인 것은 왜 안 썼어요? 좌파 시각에서도 쓰고 우파 시각에도 쓰고 그래야지. 좌파가 우파 죽인 것은 하나도 안 쓰고 진압에서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는데 만약에 4.3 이렇게 봉기 같으면은 문정자, 문숙자 왜 죽여요? 어저께 그저께 청문회 때 어느 분이 이제 그 4.3은 남로당의 무장 봉기다. 그러니까 그냥 민주당이 벌떡같이 달아들어서 그 사람이 말도 못하고 나가더라고. 아니 그러면은 김달삼이가 그럼 누구요? 김달삼이가 남로당원이 있잖아요. 김달삼이가 이게 김달삼이가 북한에 가가지고 48년도 8월 25일 날 선거한 후에 연설한대요. 연설문. 연설문에 4.3은 잘했다. 그리고 통일해야 된다. 그리고 김일성 만세. 이렇게 부른 거예요. 김달삼이가 북으로 가갖고. 이게 연설문이요. 그리고 이제 김달삼이가 유격 때 300명 데리고 일출산. 그러니까 보현산 근방에서 이렇게 6.25때 활동을 하다가 올라갔다가 또 6.25 때 내려와갖고 밀양 옆에 가면은 신불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신불산 전투에서 죽었어요. 그 시체를 북한의 국립묘지에 매장돼 있잖아요. 그 사람이 남도당원이에요. 남도당원이 무장한 사람 400명, 무장하지 않은 죽창부대 1000명, 그래가지고 12개 지서 그리고 우익대로 그냥 싹 그냥 죽여버리는데 그때 고일수 승령 목을 쳐서 죽여버렸어요. 김장하 부부는 남편은 경찰이니까 모르지만 부인을 못 들어 죽여요. 그 아버지 송원아도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폭도가 우익을 죽인 것은 하나도 표현을 않고 국군이 진압해서 이제 죽은 사람만 가지고 한강을 썼더라고요. 작별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50선거를 반대해서 3개 선거구 중에서 2개 선거는 무효가 되고 1개 선거만 이제 당선이 됐어요. 그러면 50선거를 반대하면 북한 선거도 반대를 해야 되는데 48년도 8월 25일 날 북한도 선거를 했어요. 그때는 제주도 52,000명이 선거를 해서 그 투표용지를 김달삼이가 가지고 해주에 가서 그걸 보여줘 버렸어요. 증거로. 우리는 이만큼 북한을 지지한다. 그러니까 완전히 북한은 지지하고 남한은 죽자 살자 50선거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는 사람이요. 이게 남도당원이고 이게 좌파고 이게 공산주의자고 이게 빨갱이지. 그러면 뭐들은 북한에 가서 선거를 해요. 52,000명 투표용지를 가지고. 근데 뭐 국회에서 남로당이 폭동 일으켰다 그러니까 막 벌떼같이 달려들어. 그럼 민주당 전부 다 좌파라 그 말이죠. 한강 작가도 그러면 좌파라 그런 말을 안 해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선전포고한 거 그건 누야 되는데 싹 빼버렸어요. 그래서 이 보고서가 가짜라 그 말이요. 이 보고서가 사실 그대로 써야지. 국군 폭도가 국군 죽인 것은 싹 빼버리고 국군이 진압한 것은 그냥 부풀려서 막 뭐 14,000명인데 3만 명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되죠. 역사를 그렇게 거짓말하고 왜곡하면은. 그리고 이제 구인단에서 경찰 안에서 반란 일으키다가 체포된 거 이 진상보고서에 하나도 없어요. 쓰지를 않았어요.
저 구인대에서 80명이 반란 일으키다가 성유찬에 의해서 잡혀가지고 다 그냥 처벌받았잖아요. 그리고 이 보고서에는 4.3 폭동이 김대삼에 의해서 1,400명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4월 3일 폭동이. 그런데 이 책임이 김달삼, 이덕구 이런 사람한테는 하나 내용이 책임이 없어요. 책임을 쓴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가짜다. 할 말 있으면은 하라. 그랬더니 여태까지 이게 2011년 10월 7일 날 광고를 낸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말 한마디 없잖아요. 지금이라도 이걸 보고 할 말 있으면은 광고를 냈어요. 뭐뭐선 뭐시라고 반박을 했어요. 여태까지 반박도 못할 제주 4.3 보고서는 가짜다 그랬는데 2011년 광고를 냈는데 지금까지 아니다. 진상 보고서는 가짜가 아니다. 누가 하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떠들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 이게 보고서가 정부에서 발간한 거고 14,000명은 정부에서 한 게 때문에 여기에 정당성이 있다. 그러니까 한강 작가가 쓴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렇게 역사를 왜곡하고 거짓말하면 되겠어요? 안 되지. 이건 250명 광주에서 재판받은 내용이요. 여기에서 150명이 제주 4.3 희생자가 됐어요. 어떻게 폭도가 희생자가 돼요? 2,500명 중에서 1,500명. 그리고 광주에서 재판받은 사람 그 중에서 250명 중에서 140명이 이제 희생자가 됐는데 여기 봐보세요. 해당면은 희생자 명단 거기에 329조 주거지 제주 내도 직업 농업 성명 고영수 그다음에 26 남은 행방불명 징역 5년 판결 48년도 10월 23일 그리고 이제 문창우 그리고 이제 이달지 이거 무죄. 죄가 있는 사람은 죄가 있고 죄가 없는 사람은 무죄. 그래서 대개 5년 이하짜리는 광주에서 재판받고 사형하고 무죄는 제주도에서 재판받고 그랬어요. 이건 광주에 판결문도 다 있어요. 판결문도. 그러는데 그냥 이렇게 진상 보고서 그다음에 14,000명은 정부에서 한 것 때문에 확실하다. 그런데 2,500명 그 군사재판에서 받은 사람 중에서 1,500명이 이 폭도인데 희생자로 됐어요. 여기도 희생자로 되고. 그리고 심사일이 없어요. 14,000명. 보증인을 2명 세우라고 그러는데 조사해 보니까 한 20%가 보증인 없이 해뒀어요. 조천면 이렇게 경찰 죽인 것은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보니까 보증서가 없어. 그런데 희생자로 결정했더라고요.